합의금 액수는요, 협상력이 좌우합니다. 협상력이라는 거는요, 법률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합의금을 당당하게 요구하셔가지고요,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석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가해자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피해 내용이요, 사건화되는 것을 그렇게나 원치는 않으십니다. 피해 사실이 사실 여기저기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경찰 가서 진술하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법원 가서 또 얘기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고통받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고소 전에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괜히 가해자가 자기 혐의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연락했다가 꽃뱀으로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은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기 위해서요, 변호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건 분석, 그러니까 가해자의 혐의 입증입니다. 아니, 어차피 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해자의 혐의조차 입증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또 가해자가 합의에 응한다 하더라도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려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다 하더라도요, 혐의 입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 우리는 지금 당신과 합의 안 해도 되고 바로 경찰에 고소할 거야. 그런 다음에 경찰에 고소하면은 우리는 당신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거고, 우리는 이미 그런 증거 다 확보하고 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처벌받을 거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가해자가 그렇네? 그럼 지금 내가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빨리 합의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그냥 연락해가지고 합의하실까요? 그러면 절대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겠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의 합의금을 받으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분석입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군인이다, 혹은 공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직장에서 잘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올라가겠죠.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직장에서 잘리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피해자지만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는 건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면요,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고 분석하셔야지만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혹은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합의 시도를 하는 게 좋은가, 합의금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언제 하는 게 좋은지, 합의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만 생각한다면요, 형사 절차 뒤쪽으로 갈수록 합의 액수는 커집니다. 경찰 단계보다는 검찰 단계, 검찰 단계보다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보다는 형사재판 종결 후에 실형이 선고됐을 때 쭉 진행이 될수록 훨씬 형사 합의금 액수는 커집니다. 문제는요, 형사 절차 뒤쪽으로 가려면요, 각각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처음에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혐의 없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허들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단계로 갑니다. 검사가 불기소할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구약식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구공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면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실형을 선고해줘야 되는데, 집행유예 선고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겠죠. 허들을 넘지 못할 걸로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비교적 적은 합의금을 받더라도요, 그 단계에서 합의를 해야 돼요. 피해자 대리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허들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를 분석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피해자 대리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는요, 협상력이 좌우합니다. 협상력이라는 거는요, 법률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소 전에 합의금으로 4천만 원 줘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건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합의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합의 안 하면 저희는 고소할 거고, 그러면 당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들어갈 거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혐의 입증에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건 통상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되니까 법정 구속될 거고요. 그거 피하려면 그때 가서 합의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가면은 합의금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랑 합의해서
그냥 선처받는다 하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 받게 되니까 직장에서 잘릴 거고요. 나아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뒤따를 겁니다. 신상정보 등록되면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요.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고 할 때마다 경찰서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천만 원 주고 지금 합의하시겠습니까? 앞에 말한 거랑 뒤에 말한 거랑 여러분이 가해자라고 한다면요, 어떨 때 합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말했을 때 4천만 원 주고 합의하겠다 생각하시겠죠? 이게 바로 법률 전문가의 합의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 더 이상 합의금 요청하고 구걸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합의금을 당당하게 요구하셔가지고요,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